장례식장에서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빠? 제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주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비로소 알게 된 10년간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갑작스러운 이별. 제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째.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일주일에 2~3번은 등산 동호회 활동을 했죠. 우리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 긴 세월이죠. 그동안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 늘 그렇듯이요. 저는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대답했고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등산 중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초췌한 표정으로요. 유가족 분이신가요? 네. 유가족 분이신가요? 아내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장. 장례 준비. 장례식장으로 남편을 모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부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전화를 걸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날 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아픈 데는 없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속 남편만이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장. 첫날 조문. 장례식 첫날.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 등산 동호회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뒤편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조문객들처럼 제게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남편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군가 싶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균열의 시작. 4장. 그녀의 눈물. 저녁 8시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남아있던 그 여자가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에 손을 대더니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빠? 제 남편은 외아들입니다. 여동생이 없습니다. 남매가 없어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여자는 계속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떡해요?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약속? 무엇을 기다리라고?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영정을 향해 깊게 절을 했습니다. 일어서더니 빠른 걸음으로 빈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자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고인의 지인입니다. 지인?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상했어요. 오빠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 눈물, 약속, 그리고 말할 수 없다는 그 대답.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5장. 발견된 휴대폰.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대부분의 절차가 끝나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고 서랍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서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에 꽂으니 부팅이 시작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5월 14일. 우리가 결혼한 날이죠.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다가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010-3XX-XX. 대부분의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 3개월 전. 오늘은 못 보겠어요. 아내가 의심하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의심? 저를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3개월 전에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번호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010-3XX-XX. 누구죠?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못 보겠다는 건 만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오빠라고 불렀던 여자. 설마 그 여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셨던 분 맞나요?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네, 짧은 대답.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6장. 만남의 제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떨리지 않았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알아야겠어요. 제 남편과 당신이 무슨 사이였는지. 알겠습니다. 결국 여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시내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나흘.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항상 무뚝뚝했던 얼굴, 말이 없었던 사람, 저에게 큰 애정 표현도, 큰 불만도 없었던 사람. 그런 남편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드러나는 진실. 7장. 카페에서의 대면.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쪽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부은 건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죠? 여자는 메시지를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네, 남편과 무슨 사이였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10년 넘게 함께 지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10년이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요? 어떻게 10년이나 집에 아내가 있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자는 더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8장 그녀의 이야기.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에요. 저는 당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단골 손님이셨죠. 처음엔 그냥 친절한 손님이었어요. 말수가 적으시지만 예의 바르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신문을 읽으시곤 했죠. 여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친구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고민하셨어요. 가정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숨어서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여행도 못 갔고, 크리스마스도 명절도 함께 보낸 적 없어요. 그분은 항상 가족과 함께 계셔야 했으니까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다면 남편이 등산 간다고 나갔던 날들, 회사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던 날들,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9장. 남편의 두 얼굴. 남편이 당신한테는 어땠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는 다정했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이야기도 하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웃기도 많이 웃으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웃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 앞에서는 다정하고 말도 많고 웃기까지 했다고요? 그분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 같대요. 아내분은 혼자서도 잘하시고, 자식들도 다 컸고, 자기는 그저 월급 벌어오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저는 남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공기처럼요. 그분은 항상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하셨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도 놓을 수 없고, 저도 그분을 놓을 수 없었어요. 10장. 충격의 반전.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나요? 10년이나 그렇게 괴로웠으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헤어졌어요. 네? 3개월 전에 그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끝내자니. 이유를 물었죠.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하고 싶다고.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선택했다고요? 저도 알았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그래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든 그분의 자리는 결국 가족 곁이니까요.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제대로 인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려고 갔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 발견된 진실들 11장 노트의 발견. 카페를 나올 때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 드릴 게 있어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일기 같은 건데 아내분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죄인인 나. 그 아래로 남편의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여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비겁한 남자다. 아내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 때문에 10년을 그림자처럼 살았다. 숨어서 만나고 명절도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지 못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 최악의 인간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말없이 밥을 먹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어색하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중간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는 말이 많아진다. 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꿨던 이야기, 아내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왜 아내에게는 하지 못할까? 왜 그녀에게만 말하게 될까? 나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오늘 등산을 갔다. 아내는 내가 등산 동호회에 간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그녀를 만났다. 거짓말을 하는 내가 너무 비겁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또 다른 날짜. 명절이다.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TV만 봤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12장 남편의 마지막 결심. 노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남편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60대가 되니 보이는 게 있다.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아내에게 행복을 준 적이 있나? 그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이 있나? 둘 다? 아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개월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심했다. 오늘 그녀에게 말할 것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제대로 살고 싶다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제라도 갚고 싶다고. 그녀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 같은 남자에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저를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13장 USB의 발견.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계속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지에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표정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리 녹화하는 거라 좀 이상하긴 한데 남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남겨둔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4장 남편의 고백 영상 속. 여보, 그동안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나는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없고 애정 표현도 못하고 그저 돈만 벌어오는 그런 남편이었지. 당신은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어. 시집살이도 혼자 견뎠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나는 옆에서 그저 지켜만 봤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어. 영상 속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 잘못된 거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집에서 말이 없었던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이상하게 말이 나왔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더 미안하고 더 괴로웠어. 15장 남편의 마지막 선택. 하지만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0대가 되니까 정말 보이는 게 있더라고.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싶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싶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론은 당신이었어. 35년을 함께 산 당신이었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남편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그 여자와는 끝내기로.
남은 인생은 당신과 제대로 살고 싶어? 이제라도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도 잡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 다 하고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마지막까지 제대로 못해줘서.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남편이 남긴 영상이에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게 가족과 함께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행복을 바랐어요. 비록 제 곁이 아니더라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10년이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7장 용서의 시작. 저도 미안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공기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말을 들어줬죠.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고 남편을 웃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물론 아파요.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하지만 남편도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8장 각자의 길. 일어서기 전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행복하셨나요? 남편과 함께한 10년.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과 함께한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항상 숨어야 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은 언제나 혼자였으니까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분을 정말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남편을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그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집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구를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고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가서 붓글씨를 씁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용서. 오늘 쓴 글자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글씨네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20장. 남편에게. 저녁에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재단을 차려두고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분노에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참 서툴렀죠. 사랑하는 방법도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한 35년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그 마음 잘 받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게요. 21장. 나 자신에게.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65년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랑은 존재할까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